안녕하십니까. 의료정보학과 박주희 교수입니다. 보건의료정보학 제5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데이터베이스, 지난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배웠죠. 특별히 이제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병원이나 사용되는 의약품, 그래서 의약품의 이제 주문 관리나 또는 환자 기록에서의 어떤 수집된 정보들, 그 다음에 병원 업무과에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의무기록실 또는 요즘에는 이제 의무기록실이라고 하지 않고 의료정보실이라고 합니다. 환자별 임상 정보 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겠죠. 또 병원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Q&A 정보 관리가 필요하겠죠. 또 EMR, 지난 시간에 배웠죠.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또 HIS, 병원 정보 시스템.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PACS,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이런 이 시스템들을 구조적으로 다 합쳐놓은 정보의 집합체를 우리가 뭐였죠? 메디컬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정보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공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스트럭처리드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베이스는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환자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환자 데이터베이스, 진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진료 데이터베이스, 약품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약품 데이터베이스, 입퇴원이 정보가 저장된 건 입퇴원 데이터베이스, 수납 정보가 저장된 건 수납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또 데이터베이스, DB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물리적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논리적을 영어로 logical structure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 우리가 논리적 구조다 이렇게 합니다. 사용자 관점. 자, 물리적은 뭐죠? 저장 장치 관점, 뭐죠? 컴퓨터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으로 보면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하고요. 컴퓨터 저장 장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뭐라고 한다? 그걸 피지컬, 물리적 구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뒤에 논리적, 물리적이라는 거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사용자 관점 뭐라 그랬죠? 논리적 구조죠. 그리고 저장 장치 관점 물리적 구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좀 더 배우시겠지만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 논리적 구조인데 그 논리적 구조에서 스키마적으로 보면 외부 스키마예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립니다. 요런 모양, 원톤 모양이 여러분 이제 볼 때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MS SQL,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오라클,
마켓 쉐어 1위인 곳은 당연히 오라클이 1위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는.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IBM의 DB2부터 MySQL부터 여기 지금 많은 데이터들 베이스의 마켓 쉐어를 지금 쓰고 있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여러분한테 그래도 1위, 2위 업체인 오라클과 MS SQL 서버를 여러분이 2년 동안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가르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열심히 배우셔서 오라클이나 MS SQL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따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SQL문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데이터를 추상화한 값을 우리가 데이터의 구조, 특성, 데이터 간의 관계 또는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 즉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 구조와 논리 구조를 거쳐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기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현실 세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개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entity.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 어떤 여러 가지 뭐든지 될 수 있죠. 그것을 모델링, 개념적 모델링을 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개념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 관점에서 쓰던 사람 중심에서 쓰던 데이터를 이제는 논리적 구조로 바꿔서 실제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컴퓨터 안에 저장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컴퓨터 세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 일련의 절차들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개념적 데이터 모델, 영어로 개념적을 conceptu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 영어로 logica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 physic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개념적 모델, 논리적 모델, 물리적 모델. 그래서 이 앞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개논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순서도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죠. 개념적 모델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 설계하고 이따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물리적 설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외우면 돼요? 개, 논, 물 이렇게 순서대로 개, 개념적 모델, 논, 논리적 모델, 물, 물리적 모델에서 개, 논, 물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뭐예요? 실제 현실 세계에 대한 요구 조건 분석을 하죠. 업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개념적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을 하고요. 물리적 모델. 그래서
개논물을 거쳐서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에 구현이 되고 운영이 되죠.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또 자격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하라고 했죠? 개, 논, 물. 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첫 번째 아까 이제 하나씩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 어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이퀄 뭐예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다. 그럼 ER은 뭘까요? E는 뭐죠? 아까 entity, 개체를 얘기합니다. 개체는 뭐죠? 다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은 뭐죠? R은 관계, relation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죠? entity.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개체와 관계, entity와 relation 간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이어그램을 쓴다고요? ER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뭘 그릴 줄 알아야겠어요?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지금 요게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 ER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용어가 좀 있죠? 자, 첫 번째 뭐죠? 개체, entity. 이 entity는 뭐죠? 지금 모든 데이터들을 다 entit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 entity라고 용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entity, 한국어로는 개체.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여러분 이 entity들별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그걸 우리가 attribute라고 그래요. attribute. 속성은 뭐냐면 요 각각의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엔티티, 개체에 학생은 여러분 학번 있죠? 그리고 이름 있죠? 전화번호 있죠? 뭐 주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그 각각의 개체의 성질이나 분류나 식별이나 수량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이라고 해요. attribute.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개체와 속성을 분류하고 다이어그램을 하는 데서부터 데이터베이스는 시작한다. 설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라는 개체와 과목이 있다. 그러면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수강한다는 것은 r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학생과 과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도 지금 이런 학생과 과목이 수강한다는 이 관계라는 것을 업무로 분석을 해야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많이 배우죠.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연차가 많이 쌓일수록 고액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전문적인 이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이런 관계를 다 이해해야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기 전에 오늘 용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개체, entity. 한글 용어보다는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entity라는 말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학생이나 과목이나 교수나 뭐 이런 의사나 이런 거 다 entity예요. entity. 그 다음에 attribute, 속성.
어트리뷰트는 어떤 거라고요? 과목에서도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내용 이런 거 다 어트리뷰트죠. 예. 관계는 이 두 개체 간의 의미를 연결하는 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elationship, 그래서 entity, attribute, relationship 이 용어 정리를 잘 알아두시고 지금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첫 단계 요거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분석하고 조직을 분석한 다음에 첫 번째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그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76년에 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체관계도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개체관계도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뭘 많이 쓴다고? 다이어그램.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이어그램 또는 모델링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딱 요것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뭐라고요? 개체. 아까 entity. 예. 그리고 마늘모, 여기 지금 마늘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마늘모는 관계, relationship. 그 다음에 타원, 여기 지금 타원이죠? 타원은 속성, attribute. 그 다음에 기본 키는 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primary key라고 그러는데요. 예, 주 키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때 더 집중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는 뭐예요? 밑줄이 거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자, 직사각형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죠. 그 다음에 과목이라는 개체도 있고요. 수강한다는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 밑에 속성이 3개가 있죠, 지금.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예요. 만약에 주소도 넣고 싶으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다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더 계속 추가하면 돼요. 다이어그램은. 필요한 속성을 내가 분석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타원으로 그려서 계속 추가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밑줄이 있죠. 학번 밑에. 학번 밑에만 밑줄이 있잖아요. 이 밑줄이 쳐지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한 건데 밑줄이 쳐 있는 곳은 특별히 중복을 방지합니다. 학번은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중복된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줄이 쳐 있는 이 주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기본 키, 주키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름에는 밑줄이 없죠. 왜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검색을 했다가는 정보가 2개, 3개, 10개, 100개 나올 수 있죠. 똑같은 정보. 박주희를 검색했을 때는 어떤 우리 학교나 우리나라에 박주희라는 이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개체 어트리뷰트들 속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검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머리 키, 주키가 하나씩은 필요하다. 나중에 또 배웁니다. 여기도 과목 안에 어트리뷰트가 지금 과목 코드, 과목명, 과목 내용이 있잖아요. 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목 코드 밑에 밑줄이 있죠. 예, 이게 과목 코드는 뭐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목명은 뭐죠?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기본 키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연결을 할 때 이제 선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선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하고.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의 의미에서 요것만 이제 없죠. 여기 1이 있고 여기 n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죠?
학생 한 명이 N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1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 한 명이 한 과목밖에 수강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N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학생 한 명과 과목과는 관계가 어떤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다이어그램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지금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제일 첫 단계가 뭐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ER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시험 문제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다이어그램 그려봐라 하면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체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사각형. 사각형 그려놓고 안에다가 학생이면 학생 쓰면 됩니다. 예, 관계는 많은 뭐. 속성은 타원, 기본 키는 그 타원 안에 밑줄, 연결은 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 세 개만 알면 되겠죠? 개체와 관계와 속성을 사각형, 마늘모, 타원으로 한다. 끝. ER 다이어그램은 아주 쉽습니다. 예, 쉽게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된 거를 인간 중심 사람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를 설계한 걸 뭐라고요?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논리적 모델링이에요. 자, 이 논리적 모델링은 뭐냐면 아까 개념적 모델링에 이어서 목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설계하는데요. 설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망형 모델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많이 쓰이는 게 뭐다? 모두 관계형 데이터, 관계형 모델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DB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개념적 모델링한 걸 논리적으로 하는 건 이렇게 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을 실제로 학생 엔티티와 과목 엔티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했죠? 이렇게 표시하고 양쪽으로 여기 학생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개체를 이렇게 표시한다. 과목도 개체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표 형태로 아까 어트리뷰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주키를 이렇게 밑줄을 긋은 건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과목은 아까 과목 코드, 과목 내용 있었잖아요. 이렇게 표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표시를 이제 ER 다이어그램에서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여러분 하나 추가된 게 연두색으로 본. 자, 이게 왜 여기 하나가 학번이 추가됐느냐? 아까 없었잖아요. 이게 과목에는. 근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있어서 이런 거죠. 학번에 예를 들면은 202001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주희라고 합시다. 이름이. 전화번호가 뭐 10001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과목 코드가 101, 뭐 과목명이 보건의료정보학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과목 내용이 뭐 의료정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박주희 제가 보건의료정보학을 듣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에서 박주희가 보건의료정보학이라고 연결된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거랑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학번을 하나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학번이 여기 보시면 202001이 들어가면
여기서 학번만 들어가도 박주희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 학번하고 매칭해서 여기서 불러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이쪽에다가 넣을 필요도 없고 이쪽에서 학번으로 요걸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학번만 넣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 설계예요. 이해가십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학번을 이렇게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과목명하고 과목 코드는 있지만 박주희라는 사람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연결은 못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또 중요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학번이 여기다가 왜 들어가 논리적인 거죠. 이 논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개념적 논리적 그 다음 뭐죠? 개념물이죠. 물리적 설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물리적 설계 마지막인데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기 위해서 처음에 업무를 분석해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ER 다이어그램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표 형태로 논리적으로 그렸죠. 그 논리적으로 그린 거를 실제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저장 레코드 양식의 설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고려사항이 있죠. 응답 시간, 저장 공간의 효율성, 트랜잭션의 처리 양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있죠. 여러분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요런 게 들어가 있네요. 요런 거. 요런 거. 그죠? 이게 뭐냐면 저장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타입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학번이라는 것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형태를 어떤 형태로 저장할까? 이런 것들을 약속을 다 정해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CHAR은 캐릭터라는 타입이에요. 캐릭터 타입은 뭐냐면 요 앞에 이제 CHR을 딴 건데요. 문자형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번이 여기 가로 안에 5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자 5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번이 5자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학번은 딱 5자만 저장되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학번이 10001 이렇게 하면 다섯 개의 문자니까 저장되죠. 근데 만약에 6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할 때 이런 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리적 설계에서 뭘 알아야 돼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런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이 속성들을 이럴 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해할 건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ER 다이어그램부터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표 형태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뭐다? 데이터를 직접 넣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적어서 길이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저장하기 위한 저장 레코드에 넣기 위해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까지 설계하는 것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